자, 볼까요? 자, 이제 방향족 교사슬 반응이에요. 마지막인데, 요게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배웠던 반응을 다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 무슨 반응 배웠죠? 첨가, 취환, 제거 이 세 가지 반응 배웠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작용기회에서 알켄, 알카인, 할로젠 알킬, 알콜, 그쵸? 그 작용기들을 다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근데 단지 차이는 뭐냐면 여기 벤젠고리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산전기 산화하는 반응도 우리가 이제 첨가 체온 재분 반응이 있지만 산전기 산화하는 도 있으니까 그것도 따져보겠다, 그죠? 그래서 첨가 치환 제거, 산전기 산화하는 반응,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특성이냐면 여기 보면 그 5가지로 분류되는 첨가 치환 제거, 그러니까 183페이지 위에 보면 산전기 산화하는 반응의 방향족 교사슬 반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특성은 벤젠고리의 전자 효과, 모든 중간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와 벤질 위치의 특이한 안정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이 그룹을 뭐라고 한다겠죠? 페닐 줄여서 pH 요렇게 페닐 그룹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페닐기는 편안하게 해준다. 페닐기는 편안하게 해준다. 갱상도 말로 해서 페닐기는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페닐기 옆에 next to에 그 페닐기하고 친구인 바로 친구 관계인 바로 옆에 next to에 뭐가 오든지 간에 이 친구는 안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위치를 무슨 위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위치를 벤질 위치라는 용어를 써요. 위치. 벤질해진다. 옆에 편안해지는 누군가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나 부모나 누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그 친구도 편안해지죠. 그래서 벤질하단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정한 효과가 있어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벤질, 즉 페닐기 편안하게 해주는 페닐기 때문에 벤질 위치가 특이하게 다른 것들보다 안정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첨가 반응의 특성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HX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H하고 H가 있죠. 그러면 이 HH 있기 때문에 무슨 룰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말코니코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왜? HX 첨가 반응에서 H는 알켄 두 개 중에서 탄소 중에서 H가 많은 쪽에 첨가 H가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코니코프의 원리가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는, 즉 보다 안정한 중간체를 거치는 논리죠. 그래서 이 파이 전자가 H를 잡아먹고 X를 떨고 낼 때 H가 어디에 붙느냐 하면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을 생성시키는 쪽에 가서 붙어요. 그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은 어디 옆에 붙어 있는가? 페닐기 옆에 붙어 있는 CH 이렇게 되는, 즉 여기에 CH2가 되고 여기 CH3가 있죠. 요게 더 안정한 카보 양이온이에요. 왜냐하면 요거하고 지금 뭐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CH 카보 양이온, 여기 CH2, CH3 안정성이 여기에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공명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앞에서도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파이결합 옆에 카보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들이 왔을 때 뭐 한다겠죠? 공명 효과가 즉 비편제화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카보 양이온에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느냐면 이렇게 벤젠고리 쪽으로 뭐가 일어나요? 비편제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또 공명구조 하나 더 그릴 수 있죠. 여기 그리면 이것도 보세요. 1번, 3번, 5번 위치죠. 그럼 여기 플러스 되고 또 하나 공명구조 그리면 여기 플러스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공명 구조가 4개나 그려지면서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요. 물론 이거는 공명 기여도가 다 달라요. 요 3개보다는 요거의 공명 기여도가 더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벤젠골이 방향족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요거는 방향족성이 깨지면서 카보 양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공명 기여도가 이게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카보 양이온이 비편제화가 되니까 양이온이 안정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는 그냥 2차 카보 양이온보다는 요게 더 뭐다? 안정한 중간체예요. 그럼 중간체는 보다 안정한 쪽으로 가는 것이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X-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벤질 자리에 뭐가 된다? 첨가가 할로젠이 첨가가 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H3O 플러스 H 플러스 H3O 플러스 H2O 이 반응도 마찬가지로 뭐야? 역시 카보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는 반응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여기 들어가겠죠, OH가. 왜? 산촉매에 의해서 카보 양이온이 벤질 위치에 생기고 물에 의해서 OH 들어가서 프로톤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뭐 브롬 첨가 반응에서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 브롬은 뭐 BR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첨가 반응에서의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고요. 수은골이 뭐 중간체에도 결과는 사실 기본 유기화학에 의해서는 사실 어렵지만 수은골이 중간체도 이런 패턴으로 되는 것이 더 많이 생성돼요. 근데 더 명확한 게 카보 양이온 생성하는 거니까 HX 첨가나 산촉매에서 물 첨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요. 됐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첨가 반응의 특이성. 두 번째는 무슨 반응? 치환 반응의 특이성. 나와 있어요. SN2 반응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제 그림이 사실 그 중간에 한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SN1 반응하는 게 그 그림 바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은 차수의 할로젠과 알키르보다 할로젠과 벤질의 속도가 더 빠르다. 페닐 그룹의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페닐 그룹이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2 속도 뭐야? 자, SN2 반응 스토리텔링이 뭐더라? 복습해 봅시다. 뭐? 친액체가 할로젠 알킬의 sp3 탄소를 후면 공격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삼각상풀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배열의 반전이 일어나는 반응이 치환 반응이 SN2 반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전이 상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친액체가 후면 공격할 때 입체장애도 결국은 전 상태의 안정성으로 따져도 그게 같은 말이 되는데. 그래서, 자, 그 전 상태 안정성을 우리 따져보는데 지금 얘가 있어요. 그 페닐에 CH2에 BR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NaCN. DMSO 하는 거는 그 용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고 똑같은 친액체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후면 공격해요. 요 반응 속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CH3 CH3에 그 다음에 CH2BR 옆에 벤젠골이 비슷하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이쪽으로 와서 좀 볼까요? 자, 전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반응 우리가 해보시면 툭 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벤젠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 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R이 달려있고 여기에 CN 이렇게 해가지고 이 C가 후면 공격하고 여기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이 벤젠고리를 조금 더 이쁘게 그리면 왜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삼각쌍뿔 전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요게 H고, 요게 페닐 그룹이고, 여기하고, 여기가 뭐야? 지금, 친액체가 들어오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그 삼각쌍뿔 전지 상태예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요 오비탈 있죠? 요 오비탈, BR 오비탈, BR 오비탈. 지금 왜 이 전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했죠?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보통 탄소 상황인데, 요 전자쌍하고 요 전자쌍이 뭐야? 동시에 이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탄소 주변에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너무 과도하죠. 그러면 전자가 너무 과도하니까 가급적이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룹이 있으면 전자 상태가 안정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자 알킬 그룹이 많으면 뭐야? 더 과도해지니까 더 불안정해진다. 그런 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벤젠 고리를 배웠으니까 여기에 있는 벤젠에 뭐가 있죠? p 오비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입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요렇게 벤젠고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파이 결합이 요렇게 있고요.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요렇게 돼가지고 그림 보이나요? 여기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야? CBR 결합이고 여기에 CN 결합이고 벤젠의 파이 결합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벤젠고리나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를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하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렇게 여기 흡수하고 여기 이렇게 흡수를 해요. 코드가 맞잖아요. 코드가 비슷하죠. 이게 p 오비탈이 뭐야?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 할 때 비편자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삼각쌍뿔이라는 거는 VSEPR 즉 그 원자핵 전자쌍 반발 이론에 배우면 삼각쌍뿔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 지금 평면 위에 수직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긴 거라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믿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면 H 페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칠판 옆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CBR하고 CN에 있는 과도한 전하를 뭐야? 벤젠고리에 똑같은 코드를 가지는 요 p 오비탈들이 싹 흡수하면서 벤젠고리 쪽으로 전하를 가져가요. 즉 벤젠고리가 너 전자 너무 많니? 그럼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줄게 해서 샥 전하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탄소는 뭐야? 휴, 그나마 좀 낫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뭐 알킬 그룹이 있으면 이런 효과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비편자 효과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p 오비탈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알킬 그룹이 있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면 페닐 그룹, 즉 벤질 위치에 이 위치도 무슨 위치에 속하죠? 벤젠고리에 바로 옆에 있는 탄소는 벤질 위치 맞죠? 벤질 위치에서 SN2 반응이 일어날 때 같은 차수로 하면 어떻게 이게 속도가 더 빠르다.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다 그렇죠? 보통 시험 같은데 뭐 페닐기나 카보닐기도 마찬가지. 이제 카보닐은 아직 뭐 안 배웠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카보닐도 뭐 자세하게는 안 배웠지만 코드로 하면 이렇게 돼요. C 카보닐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긴 게 카본일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을 들어서 BR N C 친액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여기에 있는 오비탈 있죠. 여기에 있는 p 오비탈하고 여기 있는 p 오비탈 카보넬의 p 오비탈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뭐야? 코드가 이렇게 맞아서 이게 사실 입체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카본일기가 와도 이렇게 전하를 비편자를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마치 뭐야? p 오비탈이 세 개 나란히 있는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전지 상태도 카본일이 없는 그냥 알킬보다는 이런 게 있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뭐야? 동일한 효과에 의해서 SN2 속도가 더 빨라진다. 뭐 이런 게 문제에 많이 나오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N1 반응이에요. SN2 반응 이제
이거 SN1. 자, 요거는 SN1 반응도 이제 속도가 같은 차수로 하면 벤질 효과 있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SN1 반응을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하면 뭐더라? 스토리텔링이 할로젠 알킬이 뭐야? 할로젠 알킬이 뭐야? 있죠? 할로젠 알킬에 뭐야? C 할로젠 결합이 분해되면서 카보양이온을 닮은 전지 상태를 거쳐서 카보양이온 중가체 생성한 이후에 뭐야? 자리 옮김과 라세미화가 가능한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SN1 반응이에요. 됐나요? 스토리텔링을 꼭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SN1 반응에서 뭐야? 그 속도는 뭐의 안정성과 속도는 뭐의 안정성과 바로 관련 있는 거예요. 카보양이온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필기하세요. 요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드리면 자, 물을 반응시킬 때 결국 이거는 뭐야? 2차 할로젠 알킬에서 물 반응하면 이건 SN1이 줄을 더 많이 일어난다 했죠. 뭐 그냥 별 말이 없으면 이온보다 SN1 생각하시면 된다겠죠. 그러면 뭐가 더? 이 속도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보세요. 카보양이온이 이렇게 생성되었단 말이에요. 카보양이온이 이렇게 생성되면 뭐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아까 저 앞에 제일 처음 제가 했던 벤질 위치 카보양이온이 생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2차 카보양이온은 그냥 알킬 그룹의 전자 제공 유발 효과가 많이 있지만 요거는 뭐예요? 벤젠고리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CH3 카보양이온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그렇죠? 여기 가지고 또 공면구조 그리고 또 공면구조 그리고 이렇게 벤질 위치에 카보양이온 생성되는 같은 차수로 하면 이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저 앞에 보시면 할로젠과 알킬에 반응해서 복습해서 1차 RX는 SN1 반응 힘듦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1차 RX, 2차 RX, 3차 RX 다 복습하는 겁니다. 좋은 뭐야? 좋은 친액체, 그냥 친액체 염기 친액체 그러니까 용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나 알코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친액체 반응은 3차 할로젠 알킬하고 SN2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용매는 뭐야? 1차 할로젠 알킬이 뭐야? 카보양이온 생성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는 여기 있는 이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요렇게 된다고 했죠. 요거는 염기 성질도 가지고 친액체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기 성질로는 요 E2 반응 주생성물, 친액체 성질로 SN2 반응 주생성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이 도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감이 딱 잡힌다고. 딱 안정감이 있다고요. 반응, SN2, E2 반응, SN1, E1 반응 경쟁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할로젠 알킬은 SN1 반응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하고 SN1 연결되지가 않죠. SN1, E1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드렸죠. 일반적으로 E1보다는 SN1이 빠르다. 카보양이온 거친다. 그랬는데 복습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교재에 보시면 이 친구는요. 차수로 보면 몇 차 할로젠 알킬처럼 보이느냐 하면 CH2에 지금 BR인가요? BR인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차수로 보면 몇 차예요? 1차 맞아요. 근데 할로젠화 알킬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벤질, 즉 페닐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H2O, 즉
요거에 따지면 요거 반응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요거는 반응이 SN1이 가능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1차 할로젠 알킬이 아니고요. 여기서 툭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뭐가 생성돼요? 1차지만 뭐야? 벤질 양이온이 생성되면 이 벤질 양이온은 역시 뭐 어디로? 벤젠고리 쪽으로 양화전이 비편제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공명구조, 또 공명구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물이 들어가서 그죠? 프로톤 들어져 나오면 그래서 SN1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킬, 보통 알킬, 할로젠 알킬, 1차 할로젠 알킬은 SN1 반응이 힘든데 왜? 카보 양이온이 너무 1차 카보 양이온이 너무 불안정해서. 그런데 이건 1차 카보 양이온 같이 생겼지만 벤젠고리의 비편제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벤질 1차 할로젠 화물은 SN1 반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1차 할로젠 알킬처럼 보이지만 다시 세분화하면 이건 사실 1차 할로젠 알킬이 아닌 특이한 뭐야? 벤질 할로젠 알킬이에요. 그래서 벤질 할로젠 화물은 이렇게 SN1이 가능하다. 이게 일종 예외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제가 예외를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벤젠고리를 배웠으니까 이 예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거 반응의 특이성 이게 나와요. 3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첨가, 치환, 이제 제거 이렇게 해서 산전기, 산화하는 5가지 반응을 제가 내놨죠. 그래서 제거 반응의 특이성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잘 보세요. 벤젠고리가 있어요. 벤젠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차 할로젠 알킬인가요? 2차 할로젠 알킬이다. 그쵸? 여기 H 하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오면 NaOET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염기 친액체죠. 그러면 무슨 반응이 주생성물이 된다? E2 반응이 주생성물이 돼요. 그러면 E2 반응의 스토리텔링이 뭡니까? 스토리텔링. 염기가 베타 수소, 할로젠 알킬, 알파 탄소, 베타 탄소에 붙은 수소,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알켄을 닮은, 생성물 알켄을 닮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이 생성된다고 했죠, 알켄이. 그런데 요거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요거도 제거할 수 있는데, 그쵸? 둘 다 이렇게 제거가 뭐 양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자연은 뭐야? 요 벤질 위치에 수소를 제거한 이 결과 생성물을 더 많이 얻어내요. 이게 주생성물이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세이체프룰로 따지면 여기 제거되는 거나 여기 제거되는 거 치환기가 둘 다 뭐예요? 똑같죠? 그런데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면요? 요거하고 비교하면 요것도 치환기 2개, 이것도 치환기 2개지만 이 파이 전자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뭐 안정화 효과가 있는 쪽을 더 좋아하겠죠. 그 파이 전자는 보세요.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즉 p 오비탈이 몇 개 이상 연속되면 3개 이상 연속되면 이게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죠?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라서 전자의 비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뭐야? 벤젠고리 쪽으로. 역시 벤젠고리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비편적화되어서 이게 뭐야? 보다 안정하고 이게 뭐야? 주생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E2 반응의 특이성이에요. 자, 그러면 E2 반응도 이렇게 된다면 이온 반응 있잖아요. 이온 반응은 알코올에서 많이 하니까 이온 반응을 볼까요? 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분도 있죠. 알코올의 반응은
어떻게 5가지 뭐 시환 반응 SN1, SN2, SN2 뭐 SN1 그다음에 제거 반응 E1, E2 뭐예요? 좋은 이탈계 반응 OTS 반응 그다음에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 이렇게 5가지로 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제거 반응은 E1과 E2가 있는데 할로젠 알킬과는 다르게 시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E1 제거 반응은 뭐야? E1 제거 반응은 진한 황산이나 진한 뭐 인산 그 다음에 E2 제거 반응은 TOCl3 피리딘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코올의 E2 제거 반응 즉 뭐야? POCl3 피리딘을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뭐 효과니까 그쵸? 제거가 어디에 나요? 요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공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알코올의 E2 반응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 반응을 한번 해볼까요? 이온 반응은 시약을 외우라 했어요. 진한 황산이나 인산을 해가지고 가열을 하면 뭐 E2 제거 반응은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알켄을 닮은 전해 상태를 거쳐서 알켄이 생성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바로 제거하면 되지만 여기는 이탈기가 안 좋은 이탈기이기 때문에 POCl3가 뭐야? OH 안 좋은 이탈기를 OPOCl2라는 좋은 이탈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피리딘이 염기로 작용해서 역시 뭐야? 위에 아까 요 했던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온 반응은 뭐야? 카보 양이온 중가체가 생성돼야 되는데 역시 뭐 이게 안 좋은 이탈기예요. 그래서 바로 카보 양이온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촉매를 넣어서 카보 양이온 중가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좋은 이탈기인 OHH 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좋은 이탈기 뭐로 떨어져 나가죠? 물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CH가 있고 카보 양이온이 있고요. 자, 사실 여기서는 뭐 자료옮김을 안 해도 답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이게 똑같은 논리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옮김 생각하면 자료옮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벤질 위치는 H가 이렇게 자료옮김을 하고 나면 자리옮김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카보 양이온이 뭐가 돼요? 벤질 위치로 오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몇 차예요? 2차죠? 이건 몇 차예요? 똑같이 2차예요. 그런데 자리옮김은 어떤 때 일어난다고 했죠?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을 때 커튼 차수인데요. 같은 방금 계속 우리가 한 이야기예요. 같은 2차라도 그냥 알킬 2차보다는 벤질 2차가 더 안정하니까 이렇게 자리옮김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용매로 작용하는 뭐 물, 또 이탈기로 떨어져 나온 물, 염기가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켄을 생성하는 반응이 바로 뭐다? 이온 반응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그렇죠. 제일 중요한 단계는 아니네. 카보 양이온 생성이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이 스토리텔링 할 때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켄이 생성되는 거. 여기서는 뭐 시환기가 요거밖에 요쪽에 하는 건 요거밖에 없고 요쪽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요쪽에 이 벤젠 쪽에서는 H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선택성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생성물은 뭐야? 역시 뭐야? 요게 주생성물이 되고 다 뭐야? 제거 반응 전부 다 요거 공통된 주생성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벤질 위치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그쵸? 그냥 단순한 CHF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뭐 비슷한 거야. 뭐 학교 중간고사를 치든 뭐 어떤 시험을 치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원리를 알고 똑같이 시원기 가수와 같아도 어느 쪽이 더 벤젠골의 어떤 효과 때문에 더 안정화되는 그런 주생성물을 찾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내공 있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특이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염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알파 수소에 산도가 되어 있는데, 알파 수소란 거는, 그 베타 수소는 나왔는데, 알파 수소가 도대체 뭐냐? 이게, 딴 게 아니고, 요 작용기가 카본일이라는 작용기예요. 이건 탄소를 포함해서 CO 자체가 카본일이라고, 생물 뭐 하신 분들은 알겠죠. 카본일이라는 작용기예요. 그 작용기에 뭐야? 여기 탄소, 요 탄소가 알파 탄소고, 거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 4개가 다 똑같네, 그죠? 이 수소들이 무슨 수소다? 알파 수소예요. 그래서 알파 수소의 산도하는 거는 여기도 H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알파 수소가 여기에서는 산도가 제일 높은 부위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카본일 알파 수소. 자, 여기도 다 알파 수소예요. 자, 그러면 요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 염기에 의해서, 강한 염기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여기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산도가 높은 부위라고 하면서 공명구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톤 잡아먹고 전자상을 여기에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C에 H에 음이온이 있죠. 그러면 어떤 공명구조가 생기느냐 하면, 보세요. 파이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면 이렇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공명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구조가 생겨요. 여러분들 요런 거는 공명 기호도가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공명 기호도에서 제1원칙이 옥택룰, 제2원칙이 분자형이 이온형보다 높다. 제3원칙이 뭐야? 음이온인 경우에서는 뭐다? 음이온은 어디? 요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게 하는 건 이 음이온이죠. 음이온이 탄소에 있는 게 안정할까요? 산소에 있는 게 안정할까요? 이거는 계속 1장에서부터 배웠던 우리 핵과 전자사 인력, 전자전자 반발력 논리에서 뭐예요? 핵에 뭐야? 음이온이 전기음성도가 높은 쪽에 실려 있을 때 핵과 전자사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 안정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음이온이 이렇게 공명 안정화 일어나는 효과에 의해서 벤젠고리가 카본일 알파 위치 산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는 사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효과 때문에 산도 효과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B-2에서 떼내면 이 공명 구조는 똑같이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 요런 것처럼 여기도 공명 구조가 하나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그냥 사이클로 헥세인이 에게는 없는 이 벤젠고리의 비편자화 효과도 역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지금 여기에 공명 효과도 나타나지만 요렇게 해서 벤젠고리 쪽으로 비편자화되는 효과도 여기서 나타나는 공명 구조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음이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또 뭐예요? 이렇게 비편자화되면서 여기에 음이온, 즉 음이온은 여기 1번, 3번, 5번 위치에 이렇게 실리겠죠. 또 공명 구조가 그려지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 음이온이 실리고 또 공명 구조가 그려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공명 구조는 있습니다.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요 공명 구조는 기본에 있다니까. 벤젠고리에 비편자되는 거 말고 요 위에처럼 되는 이 공명 구조 있죠. O가 산소가 마이너스 되는 거 있죠. 산소가 마이너스 되는 이 효과가 똑같은 거는 여기 있어요. 요거 똑같은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요 사이클 헥세인이 안정화시킬 수 없는, 즉 음화전을 벤젠고리가 음화전도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거 단순하게 이런 거야. 요거 하고요. 비슷하게 생긴 알킬 그룹에 CH3 붙어 있는 산도가 어느 게 더 크다고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지금 뭐 좀 복잡하게 해서 카본 일기 뭐 효과까지 고려하는 건데, 이거는 카본 일기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헷갈리라고 이걸 문제를 내는 거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벤젠고리 옆에 뭐가 음화전이 생성될 수 있는 이 물질의 산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즉 산도라는 거는 뭐예요? 산도라는 거는 앞에서 복습해드리면 AH에서 AH가 얼마나 프로톤을 잘 주는가, 그 다음 뭐야? A-가 얼마나 안정한가, 그걸 가지고 따지려 했잖아요. 더 확실한 게 보통 대부분 다 A-가 얼마나 더 안정한가, 그걸 가지고 따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하고, 그 다음 뭐하고 비교해보면 된다고요? A- 짝염기에 해당하는 CH2-.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뭐야? 그냥 전자 제공 유발 효과 말고는 알킬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음화전이 안정화되는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비공유 전자상 옆에 파이 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뭐야? 음화전이 이렇게 비편자화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H2 땅땅 음화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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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전기 특이성에서 벤질 위치에 또 산도도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죠?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염기도나 해볼까요? 염기도. 참고로 염기도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NH2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거하고요. 여기서 NH2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이때는 산도는 벤질 위치에 있는 것에 이 H의 산도가 요거보다 높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염기도는요. 요게 더 높아요. 거꾸로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염기도라는 거는 요 비공유 전자상과 이 비공유 전자상이 뭐야? 프로톤 뭐야? 이 프로톤을 얼마나 이게 더 잘 잡아 먹을 건가? 이게 이제 염기도의 차이죠. 그죠? 프로톤 억셉트가 염기성이잖아요. 염기의 정의잖아요. 브랜스테드 롤이.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상은 역시 뭐야? 파이 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거. 아까 우리가 활성화 그룹 할 때 논리 따졌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상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벤젠고리 쪽으로 분자 상태에서 벤젠고리 쪽으로 뭐가 돼버려? NH2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 CH의 음이온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벤젠고리 쪽으로 뭐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 즉 염기성을 가지는 게 비편재화되면서 이 친구가 뭐 안정화가 일어나냐면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공유 전자상이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니까 이 비공유 전자상의 염기도는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 요거는 뭐야? 오히려 뭐야? 알킬 그룹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전자 제공 유발 알킬에 전자 제공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비공유 전자상에 뭐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더 증가시켜 주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톤을 더 잘 받아먹겠죠. 이거는 뭐야? 오히려 더 벤젠고리 쪽으로 음전화가 가버리니까 더 안정화되어서 벤젠고리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풍부해져서 반응을 더 잘하겠지만 비공유 전자상, 염기성은 지금 여기서는 비공유 전자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염기성은 더 떨어져요. 알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 이해됐나요? 요런 거나 요런 것도 역시 이제 벤젠고리 효과를 해가지고 시험에 내요. 그래서 벤질 위치 특성 같은 경우는 시험 같은 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반응의 그러니까 구조와 힘과 에너지 있죠. 그걸 이제 따지는 그런 문제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특성이에요. 그쵸? 산화환원 반응의 특성. 자, 산화반응. 5번에 1. 산화환원 반응의 특성 1. 산화.
일반적으로 CC 결합이 산화 잘 안 돼요. 언제 배웠냐면 이거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R, C, H, O, H 이게 메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을 뭐 강한 산화제 K2CR2O7이나 아니면 OR 뭐야? KMNO4 OR 하면 이것도 또 무슨 작용기인 줄 알라? 또는 KMNO4 이런 걸 사용해도 여지간히 산화가 안 돼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OH, CH 결합이 끊어지고 요렇게 되는데 요 결합 C하고 요 C 결합 있죠? 요것도 C고 이것도 C는 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춰버린다. 2차 알코올은 어디까지? 예. 케톤에 머물러요. 그 다음에 몇 차 알코올은 산화가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알코올에서. 다시. OH들은 산화제를 넣으면 예, 산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요런 산화제를 역시 집어넣어도 산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뭐예요? CC들이니까 CC 결합이 산화가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 여기 보시면 CH3 벤질 탄소 있죠? 그 다음 여기서 HCH3 CH3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벤질 위치에 있는 이 탄소들은요. 아까 제가 벤질 위치는 어떻게 하나 벤질벤질하다, 안정하다 했죠. 그래서 네, 벤질 위치 탄소들은 페닐기, 페난한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여기하고 결합력이 굉장히 약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C에 H 결합력이 약해요. 어디만? 상대적으로 C 탄소하고 이제 이 벤질탄소, 벤젠고리의 탄소하고 벤질탄소만 굉장히 강하게 결속력이 강해진다고 편안한 친구 옆에. 그런데 뭐야? 그렇게 한쪽하고 너무 편안해지면 다른 한쪽들은 뭐야? 결합력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즉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2차 알코올은 케톤까지밖에 안 가고 3차 알코올은 산화도 안 되는데 뭐야? 벤질 위치에 있는 그거는 벤질 위치 탄소 남겨놓고 이게 강하게 왜 강할까요? 나중에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 편안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가 결속력이 강해진다고요. 즉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KMNO4나 뭐 KMNO4 OH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KMNO4나 또는 뭐야? K2CR2O7 즉 위에 있는 똑같은 시약을 사용해도 여기는 산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 벤질 위치 그 벤질한 탄소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들은 다 산화가 될 때까지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카복실산이라고 했죠? 산화가 될 때까지 되는 게 카복실산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물론 이제 조건이 여기에 H가 하나 있어야지 산화가 촉발이 일어나서 성냥 불집히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H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 조건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고 벤질 위치 알킬 그룹들이 산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벤질 위치에 뭐 탄소 제외하고는 다 잘려가지고 최종 산화 상태인 카복실산으로 가버린다는 사실. 그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벤질 위치 특성에 속해요. 이해됐나요? 역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뭐 학교 시험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원 반응. 마지막으로 환원 반응인데요. 이것도 여기 쓸까요? 마지막으로 환원 반응입니다. 환원 반응도 벤질 위치에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요런 참고로 여러분들이 1번 NaBH4 두 번째 H2O 기억납니까? 이거 뭐더라? H가 친액체로 들어가서 뭐 어쩌고 이렇게 되는 이 반응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뭐 알코올 음이온 되었다가 OH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CH 되고. 그죠? 즉 결국 여기 H 들어가고 요 H가 여기 H 들어가고 H2에서 H 받아 먹어 가지고 요런
알코올로 환원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건 정상이잖아. 카보닐이 뭐야? 알코올 되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물에서 그거 말씀드렸죠. 뭐 알코올이 글루코스가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나 다이하이드록신 아세토포스페이트는 해당 과정 거쳐서 카복시산으로 갈 때 즉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나 케톤 거쳐서 그 다음에 카복시산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산화예요. 환원도 마찬가지로 카보닐이 뭐야? 알코올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알데하이드 케톤이 알코올로 가는 게 정상인데 특이하게 벤질 위치에서는 어떤 환원이 일어나냐면 요 CH2로 완전히 환원, 그러니까 알코올마저 환원이 일어나서 H가 두 개로 치환되어 버리는 그런 환원제를 우리가 쓰면 그런 환원이 일어나요. ZnHgHCl하는 ZnHgHCl 이게 클레멘센 환원이라서 사람 이름 붙인 환원인데요. 특이한 환원이라는 거죠. 보통 환원은 이렇게 그냥 알코올로 가는데 이거는 수원은 여러분들이 액체성을 가지잖아요. 금속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원은 뭐 반응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하고 아연하고 하면 아말감이라는 거 있죠. 그게 되죠. 그래서 아연의 반응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연이 더 많이 흩뿌려지니까 더 많이 수원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더 이제 하여튼 딱딱한 그거보다는요 반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Cl은 프로톤 소스예요. 그래서 이 금속은 뭐 작용을 하죠?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경향,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그거 도표, 그게 바로 환원성, 그죠? 이렇게 나가는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것들이 K가 플러스 되고, CA가 2 플러스 되고, NA가 플러스 되고, MG가 2 플러스 되고, AL이 3 플러스 되고, ZN이 2 플러스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전자를 주는 거니까,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환원제 역할하고, HCl은 H 플러스 소스, 프로톤 소스예요.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주고, 프로톤 소스인 HCl이 수소 주고, 전자 주고, 프로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CH2로 완전히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제 복잡한 책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 시약은 특이한 시약으로 외우면 돼. 클레멘센 환원 시약으로 어쨌든 벤질 위치에 케톤을 완전히 CH2로 환원시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벤질 위치에 특이한 또 환원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방향족의 교사슬 반응, 첨가, 치환, 제거,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 5가지의 그 벤질 위치의 특성, 즉 페닐기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벤질기의 특성, 특이성 이거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배웠던 EAS 반응 5가지, 할로젠화, 설폰화, 나이트로화, 아실화, 알킬화 역시 5가지죠. 그 5가지가 하나 치원되었을 때 또 5가지 반응할 때의 특성, 활성화 그룹이냐, 활성 감소 그룹이냐에 따라서 오르파라인가, 메타인가 하는 거. 그죠? 벤젠고리는 이거, 이 손 가지고 6개, 요거까지 치면 6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벤젠고리 역시 5가지 가지고 정리를 탁 두 번 하면 끝! 난다고요. 이 유기화학 이 파트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거기다가 살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즉, 폴더 생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뇌에 폴더 생성하고 나면 살 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노미 현상, 혼돈이 생기면, 이게 다 섞인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짠, 파의 전자, 그죠? 그 다음에 5가지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환, 역시 벤질 위치에 5가지, 첨가, 치환, 제거, 산염기, 산화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이 방향적 반응을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은 이제 카보닐 파트로 넘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피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